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파랗게 멍들으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2,600선이 깨지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4% 넘게 하락을 했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900선은 그래도 지켜내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위주로 좀 매물 출회가 심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위주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까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는 또 FOMC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또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주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시황, 주식 섹터, 종목 교육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이 움직일 것 같은 그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슈를 교육하는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종목 자료가 담긴 교육 자료집을 무료로 노란톡방 안에다가 드린다는 점입니다. 50분이 지나면 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온전히 50분 안에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추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타이밍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바로 타이밍의 고수라고 불리시는 션타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나도 50분 동안에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맞춰보고 싶다. 타이밍의 고수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션타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수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죠.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만 해도 끝이 아니죠. 내일장 그리고 내일 모레장 앞으로의 장이 있는데 이런 앞으로의 장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꼭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타이밍의 고수라고 불리시는 전문가님 모셨거든요. 션타임 전문가님 2주 만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2주 만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밍 매매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자, 오늘 이례적인 좀 낙폭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5.7%가량 하락을 했고요. 또 코스피는 장중 하락이 마이너스 2.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내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접근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에 맞는 이슈 3가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슈 3가지에 더불어서 또 이 방송에서만 공개하는 히든 종목도 같이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보면 참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시장이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단기도 잘하시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우리에게 42.44%나 수익을 주셨고요. 뭐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도 공략하셨네요. SPSP 25%, AD테크놀로지 21%,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17%나 수익을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시장에 맞춰서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 뭐 단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단기 차익 실현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좋을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테마군들 세 가지 섹터 들고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종목 자료집 오직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종목 자료집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그러면 일단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네. 마감 시황 참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참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오늘 마감 시황을 먼저 보시면은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장세가 외국인 기관의 팔자주의, 순매도 물량이 많이 대거 타져 나오면서 코스피가 261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뭐 엄청난 장대 음봉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하락이 있었던 뒤에는 사실 저번 주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부분 하락을 암시하는 이제 순매도 물량이 많이 타져 나왔었고요. 네.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는 형태였었는데 그게 이번 주에 들어와서 또 FOMC라는 이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역전되면서 큰 폭으로 낙폭이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이 유독 변동폭이 컸던 이유는 이제 2차 전지주가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 BM이 현대차를 제끼고 지금 우리나라 시총 상위 10대 10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들이 코스닥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데 일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사실 장 초반에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장 초반 상승했다가 장 후반부에 하락하면서 마감이 지었었는데요. 자, 이러한 변동폭이 컸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좀 2차 전지 속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좀 강하게 초반에 보였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자, 2차 전지에 들어갔던 이 돈의 흐름이 다시 한번 또 대거 후퇴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코프로 BM의 이제 시총을 합치면 이제 70조 원이 가량이 됩니다. 이제 곧 SK 하이닉스마저도 제낄 수 있을 만큼의 이 두 기업을 합쳤을 때 시총이 엄청나게 큰데 그로 인한 코스닥의 영향 변동폭이 앞으로 이 두 개의 기업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의 공급 과정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스코 엠텍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 지었었는데요. 자, 2분기 실적이 직전 분기보다 상승한 가운데 또 이제 성장이 담보된 2차 전지 주요 소재 공급 과정 기대감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었고요.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스코 그룹의 염수 리튬 사업과 광석 리튬 사업의 가치가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상승폭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포스코 그룹 관련된 종목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양지수 모두 맞았다 싶을 정도로 파랗게 멍을 들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 4% 넘게 낙폭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 시장을 보시면 2차 전지 위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또 장중에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매물 출회가 됐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노란톡방을 보시면 전문가님 노란톡방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 전문가님께서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잘 포착하십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위주로 이 돈이 흘러갔더라면 전문가님께서는 필옵틱스 그리고 하나기술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수익을 37%, 33%나 내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에서 매물이 이 반도체로 살짝 흘러가는 흐름도 보여줬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로 전문가님께서는 미리미리 선취매를 하셔서 가온칩스, HPSP,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텔레칩스로도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나도 이런 시장 분위기 참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돈의 흐름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두 다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 선물 들고 오셨습니다. 종목 자료집 50분이 지나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수익률표를 봤는데 참 전문가님께서는 뭐 수익을 잘 낸다는 거는 이제 입이 아플 것 같아요. 네. 근데 미리미리 좀 좋은 종목분들을 선침의 관점으로도 보시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단기 뭐 다 잘하십니다. 일단 수익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고요. 파운드리 시장 개선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톡톡한 주 선생의 히든 종목으로도 가져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이 종목 보시면은요. 지금 저희가 7월 11일에 진입을 해서 7월 13일 이 거래일 만에 청산까지 3거래일 만에 청산을 마무리 지었고 최대 18%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진입했던 이유 자체는 역시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역시나 상승 추세에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21선 다시 내려왔을 때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상승 추세에 지지를 받고 상승했을 때 21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자, 그리고 돌파했을 때 그 21선이 저항이었던 21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매번 말씀드리죠. 그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진입을 했었고 빠르게 청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노란톡방 안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15%에서 18% 많게는 2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 지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말고도 전문가님께서는 또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셨습니다. AD 네. 테크놀로지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20% 넘는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일단 이것도 좀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설계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력 강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을 한번 크게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도 톡톡한 주 선생의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자랑해드리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종목은 다 톡톡한 주 선생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슈 세 가지 갖고 왔고 그에 따른 히든 종목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 오늘 또 주 선생에서만 공개하는 이제 또 종목을 하나 이제 총 4가지를 갖고 왔었는데 많이도 들고 오셨네요. 많이 들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이 또 수익으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만 시청을 하시더라도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종목명만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앞으로 8월, 9월 수익을 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 AD 테크놀로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같은 원리로 상승 추세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차례 하락했다가 올라갔는데, 자, 우리가 이 패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로 보통 이제 패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진입과 청산의 자리를 청산의 진입 포지션을 뽑아내곤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 형성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몸통이 짧고 그리고 꼬리가 비교적 좀 짧은 이런 도지형의 형태의 모습이 여러 개로 나온다면
3개 혹은 4개 이상 음봉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나와야 되나요? 네, 예, 음봉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장대 양봉 이후에 이런 식으로 소폭 하락했을 때 그 뒤에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보통 이 끝에는 상승,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원리 속에서 역시나 이 종목을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쉽게 이제 포지션을 뽑아내시려면은 상승 추세의 지지를 받고 21선 돌파했느냐 마느냐 그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종목의 포지션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 있습니다. 21선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자, 21선은 저희가 추세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상승 추세에서 추세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에 이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에서 어떤 특정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1선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그 종목은 진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고요. 돌파되었을 때는 정확한 진입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시청자분들과 같이 20%에서 25% 정도 같이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간략하게 수익 자랑을 하셨는데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다른 데서 주신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이 8시 방송 톡톡한 주선생의 히든 종목 그리고 이슈 종목으로 종목 자료집으로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관련돼서 3가지 테마 거기에 따른 종목군 플러스 알파를 히든 종목 총 4가지의 종목 선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나도 이렇게 4가지의 종목 선물 받으면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최근 장세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세 속에서도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션타임 3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50분이 지나면 저희 방송이 종료가 됩니다. 50분이 지나면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 자료집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네.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지금 반도체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네.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도체 자체적으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번 수익을 이슈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내셨기 때문에 뭐 수익 자랑도 살짝 같이 겸비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네. 수익 자랑을 가져왔던 이제 AD 테크놀로지, 네. 가온칩스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뿐만 지금 수익률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그쵸. HPSP와 그리고 후성 그리고 여러 가지 텔레칩스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네. 그 종목까지도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로 요즘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슈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는 사실 반도체도 있는데 네. 이게 AI 결합된 반도체도 있고 그냥 반도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떤 분야를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 좀 유망하게 보시나요? 일단은 반도체 전체적인 산업이 지금 저점 구간을 이제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동으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에 있어서는 대답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향 반도체가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개선으로 인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AI향 지금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봤는데 최근 엔비디아와 그 AMD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GPU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HBM이라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자, 이 HBM은 AI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GPU의 필수 부품인데요. 지속적인 시장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는 삼성과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규모가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디램 업황은 아직 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AI 향 HBM 수혜 여부 강도에 따라서 수익성 격차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분석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죠. SK 네, 하이닉스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네. 발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실적 발표는 당연히 일단은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록을 했고, 근데 그 기대를 적자 했고요. 폭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네,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실적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사실 적자 구간, 그러니까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것은 엔비디아와의 이 협업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D램 시장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인데 3분기부터는 조금은 더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리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HBM의 이제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게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다른 섹터들의 하락폭을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은 더 방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그나마 반도체 기업들은 좀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상승 추세를 확장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추세가 확장했다는 개념을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게 추세가 확장하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상승이 급격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추세가 확장했을 때는 몇 가지 패턴들을 보이곤 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장대 양봉이 출현한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는 상승이 다시 이어진다. 자, 이게 이 추세가 확장했을 때 한 차례 조그마한 하락 추세를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박스권 안에 갇혀서 박스권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위아래로 작은 폭으로 흔들다가 그런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 확장했을 때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전형적인 추세 확장 후 행보를 하는 그런 고점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상승 패턴의 전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최대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11만 원밖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폭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시기나 혹은 같이 SK 하이닉스로 대응해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제가 같고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이미 사실 네. 반도체 관련주로 너무 수익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얻어가자라는 입장으로 반도체 관련돼선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사실 이 시장에서 2차 전지 위주로 이 장 초반에 시작을 했다가 2차 전지가 빠지면서 그 매물이 반도체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그래도 마감을 했는데 좀 매물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여졌거든요. 네. 뭐 내일 당장이라도 그래도 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나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 봐도 될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물론입니다. 오. 일단은 이제 이번에 지금 2분기 실적들이 네. 공개가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따라 사실 좀 많이 움직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실적이 적자가 폭이 크다 적다뿐이지 아직까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오느냐 혹은 그거보다 높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적자가 나올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향후 3분기, 4분기의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맥락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이 섹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가 바닥권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바닥권을 지나고 나면 반등의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어서 투심이 몰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사실 제가 지난 한 5월, 4월 달부터 계속 반도체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네, 계속 맞아요. 말씀드려서요.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하셨죠? 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로 수익을 많이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많이 내셨기 내드렸어요.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지금 먹을 게 더 있다고 이런 먹을 게 얘기인가요? 많다. 네, 더 먹을 거 어. 많고 앞으로도 사실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야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건 뭐 사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 반도체가 충분히 올라왔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같이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결국에 주도주, 대표주, 반도체와 그리고 또 이따가 이슈 두 번째 걸 잡아드릴 자동차 대표주가 상승을 먼저 하여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먼저 우선순위로 선순환 돼야 다른 테마들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 9월 달은 조금 다른 뭐 내가 모르는 네. 테마나 혹은 좀 이제 규모가 좀 작은 테마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반도체와 자동차 좀 대표 기업들의 좀 주가 상승을 노려서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조금은 더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중요한 건 그렇게 또 그래도 생각합니다. 대장인 역시나 삼성전자의 주가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차트적으로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삼성전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의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확장을 했고요. 추세를 확장을 했고 SK하이닉스와 비슷하게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좀 폭넓게 상승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좀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단타 전략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이게 뭐 10만 원, 12만 원 바로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한 3달, 뭐 4달, 5달에 걸쳐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삼성전자로 같이 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하락하는 하락장 속에서도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붙잡아서 5월 달에 청산을 30% 수익을 마무리로 지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락 추세의 지지 반등 구간을 확실하게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진입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런 패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패턴도 역시나 상승에 대한 패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좀 진입해 보시면 좋은 종목들,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패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가 바로 종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미 반도체 관련주로 너무 수익을 많이 내고 계세요. 가온칩스, 뭐 텔레칩스, AD테크놀로지 등등 여러 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또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들고 오셨냐 이거거든요. 네. 한번 일단 올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를 탑픽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이 시장에서 그리 부각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는 있었고 그리고 수급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탑픽 종목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방송에는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이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나도 반도체 관련된 탑픽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션타임 3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자료집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HBM을 GPU에 붙여주는 본딩 장비를 제조해 고객사에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HBM이 결국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게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딩 장비입니다. 본딩 장비 한마디로 접착을 해주는 그 장비인데 저희가 이 접착 장비가 사실 엄청난 기술을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실적이 아직도 앞으로도 더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다이를 서로 붙여주는 TSB와 TC 본더 등의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미도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이 톡톡한 주선생에서도 그렇고 몇 번 가져와서 이 종목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게 벌써 4월달, 3월달, 뭐 5월달 이럴 때 갖고 왔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벌써 뭐 2배 가까이 주가가 멀뛰게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승폭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21선이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21선 지지받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고점에서의 이 박스권 구간이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폭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44,0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원 혹은 더 나아가서 6만 5천 원까지 아직까지도 뭐 40%, 많게는 45% 정도까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종목명과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된 탑픽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더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참 반도체 관련주로 수익을 많이 내셨습니다. 가온칩스, 그리고 HPSP, AD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는데 이 종목들이 다 여기 지금 톡톡한 주선생에서 종목 자료집으로 주신 그런 종목들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반도체 관련주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자료집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어떤 테마 들고 오셨나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최근에 오늘 또 현대차의 실적이 공개가 발표됐죠?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좀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는데 현대차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 42.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역대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42조 2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4조 2천억대. 자동차 판매량으로 따지면은 105만 9,713대를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영업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까지 글로벌 기업들에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다른 레거시 완성차 OEM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약세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여력폭을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조한 판매량이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슈를 또 제가 자동차 부품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레거시 자동차에서 SDB,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에이클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SDB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제 자동차의 차량 기능 개선이나 추가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첨단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라고 보시면은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판매 기업 중에서는 폭스바겐이 가장 빠르게 SDB를 전환한다라고 선언했는데 25년까지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뒤따라 다른 완성차 OEM 기업들도 역시나 이 SDB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 선언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 SDB 관련주가
향후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SDB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된 지는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5년 정도, 6년 정도 좀 되었고 그 지금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형성되면서 21선 위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추세가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21선이 계속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다시 반등으로 인해서 최소 3만 원대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3만 원 넘어서 추세가 확장하게 된다면은 4만 5천 원, 더 나아가서 5만 5천 원까지 상승폭을 좀 크게 이어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부품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역시나 SDB 관련된 부품주죠. 역시나 21선 위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된다면은요. 2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몇 가지 종목들을 짚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탑픽 종목이 뭐냐, 우리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노란톡방 안에 종목 자료집부터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자동차 부품 테마를 두 번째 탑픽 섹터로 들고 오셨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SDB로 25년까지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전문가님께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탑픽 종목을 오늘 들고 오셨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모두 다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이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나도 자동차 부품 관련된 탑픽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자료집 모두 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고요. 일단은 OEM이 인도차 완성차로 고객 다변화를 진행 중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추천했던 저희 공략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매도 추세,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점 부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고 하락은 했지만 저점 구간의 지지선은 확실한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번에 무난하게 5만 5천 원 추세가 확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추세가 확장했을 경우에 7만 원까지 좀 폭넓게 상승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가 언제 확장하느냐 약간 시간의 문제거든요. 분명 이 종목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좀 큰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종목명과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는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를 주류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SDB 관련주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빠르게 네. 세 번째 테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테마 준비하셨나요? 자, 조선 테마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지금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까지 이제 해운산업 찬소 중립 실현을 실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선박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HJ 중공업이 있고요. 역시나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121선의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승한다면은 무난하게 5,200원까지 5,200원 이후에 돌파가 나온다면 6,0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도 역시나 좀 더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또 어느 정도 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 지금 1번, 2번, 3번 파동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4번 파동 이후에 다시 한 차례 5번 파동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소 11만 원까지는 상승폭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종목도 같이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조선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 종목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종목 이외에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제시해주는 그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노란 톡방 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전문가님께서 세 번째 테마로 조선 관련된 토픽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선박 신규 수주가 늘어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조선 관련된 토픽 종목 또 들고 오셨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모두 다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이 오직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조선 관련된 토픽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이 종목 자료집, 세 가지의 종목 자료집이 모두 다 삭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종목 자료집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네. 이 조선 관련된 토픽 종목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속관 이음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이지만 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배를 만드는 네. 선박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 부품주로 취급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영역에서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중동 및 미국 지역에서 LNG 프로젝트 등으로 인하여 신규 수주 증가가 매우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완벽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121선 위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21선은 그 아래에 있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는 그런 시점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로는 저항이 없고 아래로는 지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올라왔을 때 무난하게 2만 원까지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2만 원 더 나아간다면 32,000원까지의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16,000원 언저리예요. 16,000원 언저리인데 32,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2만 원 돌파를 해야 되겠지만 2만 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이제 2만 원 돌파하는 게 많으냐는 노란 톡방 안에서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조선 관련된 토픽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락 추세로 돌파한 이후에 상승 추세로 돌아 나온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종목 자료집 모두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션타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주 만에 출연하셨습니다. 2주 뒤에는 또 얼만큼 수익률을 자랑하실지 모르세요.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오늘 또 주시는 토픽 종목 세 가지 종목군으로 수익 모두 다 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 네.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바로 히든 종목 순서인데 네. 오늘은 또 어떤 히든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히든 종목은 역시나 좀 반도체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반도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반도체가 지금 전체 저희 포트폴리오의 한 30%, 40%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 제조를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일본 점유율 80%에서 85%인 반도체용 P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 부품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하면서 EUR용 PR 수요 증가할 전망으로 좀 확실히 좀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하락 추세를 돌파했어요. 하락 추세 돌파를 했고요. 하락 추세 돌파한 이후에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항을 받고 눌린다고 하더라도 35,000원 부분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사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매집을 하시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48,000원에서 5만 원까지의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이후에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65,000원까지 또 상승세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21선을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21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 지금 그 위에 저항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이 상승 추세가 확장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월봉 차트로 볼 수 있다시피 아직까지는 위로 아래로 지지선은 많지만 위로 저항은 많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저항이 많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말은 올라가기가 쉽다라는 오. 얘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올라갈 같아요. 폭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올라갈 폭이 크다라기보다도 네. 올라가기 유리하다라고 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어떤 종목을 진입하려고 할 때 지지선이 확실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한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면은 위로 저항이 많이 없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저희가 종목들을 보면 저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 말 뜻이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그 위로 저항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로 개미들이 둘러붙습니다. 수심이 몰려드는 거죠. 기대감이 더 증폭되면서 그 기대감 속에서 확실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또 에코프로 BM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종목이 이해하기가 있겠습니다. 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은 확실하지만 네. 밸류체인은 확실하지만 이렇게까지 단기간 내에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기대감이 많이 몰렸기 때문인데 역시나 위로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종목도 위로는 저항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하락 추세도 돌파했고요. 하락 추세 돌파했고 위로 저항이 없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힌트 하나만 더 받아봐도 될까요? 종목명 글자 수라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종목명은 5글자인데요. 상당히 발음이 셉니다. 발음이 센 종목이요? 네, 발음이 센 종목입니다. 오. 네, 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용 재료 제조를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일본 반도체용 PR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수익을 많이 내서 그런지 반도체 관련주 또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힌트를 조금 듣자면 발음이 좀 센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위로 저항이 많이 없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매집을 해도 좋을 만한 이 종목, 히든 종목,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수익률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로 수익을 참 많이 내고 계세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로 탑픽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부품주, 조선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관련주를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률표에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말머리로 션타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세 가지의 테마 플러스 알파로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저희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오늘 또 FOMC가 있죠. FOMC 성명이 발표가 될 텐데, 물론 이제 98% 패드워치가 예상하기로는 98% 확률로 0.25%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롬 파웰 의장이 어떤 또 예용으로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미 증시와 또 국내 증시 향방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오늘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게 하락 이후에 또 큰 하락 이후엔 또 큰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염두에 두시면은 앞으로도 또 상승 기회가 많은 종목들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도 앞으로 한번 상승 추세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